발끝이 지금 당장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수많은 노년층이 신경이 소리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의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는 통증, 부기 또는 절뚝거림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희미한 따끔거림, 발가락 밑에 감각이 둔한 부분, 혹은 밤에 움직이면 사라지는 은은한 자결감 등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공감하신다면 헬스 인스턴트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이는 이 채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스폰서의 편견이나 편법 없이 신체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혈액순환 불량, 노화 또는 꽉 끼는 신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별표 말초 신경병증, 퍼리퍼렐 노라퍼시, 섬유근육통, 파이브로마이엘지어, 심지어 쇼그렌 증후군, 사그런 신드롬, 별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염증의 초기 징후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종종 겹치며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혼란을 줍니다. 메이어 클리닉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신경기능장애는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이 서서히 어두워지듯 슬금슬금 다가와 어느 날 발가락이 더 이상 발밑의 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각 상실이 아니라 피드백, 균형, 그리고 독립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면역체계가 신체의 수분 생성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의 작은 신경섬유를 표적으로 사마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건조함, 무감각 또는 자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에서는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신경이 파괴되는 대신 뇌가 통증 신호를 잘못 처리하여 양말이나 담요와 같은 정상적인 감각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복성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몇 년 동안 진단받지 못한 신경 관련 통증을 겪으며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이것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초기 신경 경고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적절한 영양, 순환 지원, 의학적 검사 및 생활 방식 변화로 대처할 때 신경 쇠퇴가 영구적이 되기 전에 종종 늦추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히 발가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동성, 균형, 편안함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발가락에서 시작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리는 신경 손상의 15가지 숨겨진 징후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신경병증이든 섬유근육통이든 신경과민증이든 쇼그렌의 자가면역 신경염증이든 각각은 여러분의 신체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주며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자고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입니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일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땅이 둔하게 느껴지고 차가운 타일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깔개의 질감, 발가락 밑의 압력, 이 모든 것이 약간 무뎌집니다. 이러한 조용한 단절은 신경 관련 문제의 가장 초기 경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체의 첫 속삭임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는 발가락에서 척추로 촉각과 온도 신호를 전달하는 긴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며 혈류, 신진대사 또는 면역체계의 균형이 깨질 때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섬유근육통에서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신경 자체는 건강할 수 있지만 뇌가 촉각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일종의 정전기를 통해 감각을 걸러내어 일부 신호는 둔화시키고 다른 신호는 과장합니다. 즉, 신경병증이 배선을 손상시킨다면
섬유근육통은 메시지를 뒤섞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도 무감각은 많은 의사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기도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특히 발과 손의 작은 감각 섬유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건조하고 거의 단절된 느낌을 유발합니다. 일부 환자는 마치 발에 면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무감각은 단순한 느낌의 부재가 아니라 피드백의 부재입니다. 발가락이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멈추면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도 훨씬 전에 균형과 반사신경이 손상됩니다. 느끼지 못했던 발을 헛디딤, 넘어짐 또는 작은 상처가 며칠 만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데이터에 따르면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진단받지 못한 신경 손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거의 절반이 자신이 느끼지 못한 부상 후에야 이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초기 신호를 무시하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발을 확인하십시오. 발가락을 부드럽게 눌러 양쪽의 감각이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감각을 테스트하십시오.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당, 순환, 수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발목 돌리기, 가벼운 걷기, 발 마사지 몇 분만으로도 산소가 멀리 떨어진 신경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그렌이나 섬유근육통이 있다면 새로운 무감각에 대해 의사에게 언급하십시오. 신경전도 검사, 너브 컨덕션 스터디, 소섬유 생검, 스몰 파이버 바이아프시 또는 피부 감각 테스트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되기 전에 미묘한 손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여성은 이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발가락이 솜으로 쌓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히터에 발을 대었는데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조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무감각은 작아 보이지만 종종 신체의 첫 번째 도움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나타나는 이상하고 전기 같은 기어가는 느낌 말입니다. 무감각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밤에 침대에 누워있거나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처럼 세상이 고요할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가락이 따끔거리기 시작합니다. 피부 밑을 스치는 희미한 전기나 부드러운 핀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 안에서 탄산음료 거품이 터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혈액순환 탓을 하며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끔거림이 특히 밤에 규칙적인 패턴이 된다면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이 잘못 발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따끔거림은 손상된 신경이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침묵 대신 라디오의 정전기처럼 무작위적인 스파크를 발사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면역체계가 공격할 때 이 작은 신경들이 염증을 일으켜 명확한 이유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감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걷거나 추운 날씨, 피로 후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면역 관련 신경염증에서 흔합니다. 섬유근육통에서 이 핀과 바늘 느낌은 신경 파괴가 아니라 신경과민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뇌가 무해한 신호를 증폭시켜 날카롭거나 전기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은 증상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자결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따끔거림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만 이 모든 것은 신경이 소통하는 방식의 유사한 오작동에서 비롯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의사들은 이 야간 따끔거림이 초기 신경기능장애의 가장 간과하기 쉬운 징후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휴식 중에는 혈류가 약간 느려지고 손상된 신경이 더 반응적이 되어 잘못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유도 모른 채 발을 문지르며 잠에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혈액순환 불량이나 단순히 노화 탓으로 치부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신경 건강이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그 부드러운 따끔거림은 날카로운 자결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의 절연체가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서 혈액순환을 유지하십시오. 따뜻한, 뜨겁지 않은 물에 10분 동안 발을 담가 작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을 진정시키십시오. 따끔거림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비타민 B12, B6, 알파 리포산 수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노년층에게 결핍이 흔하며 신경 오발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쇼그렌이나 섬유근육통이 있다면 따끔거림이 표준 검사에서 종종 놓치는 특정 신경 문제인 소섬유 신경병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논의하십시오. 간단한 피부 생검으로 주요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노년 남성은 다음과 같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따끔거림이 왔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올 때는 항상 밤에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 발이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그 따끔거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상은 따뜻함이 자결감으로 바뀌고 신경이 내부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때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따끔거림 단계를 지나면 환자와 의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됩니다. 보통 늦은 밤이나 휴식을 취할 때 발가락에 느껴지는 희미한 자결감입니다. 만져보면 차가운데도 발이 안에서부터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꽉 끼는 신발, 심지어 혈액순환 불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자결감은 훨씬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는 작은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이는 미엘린이라는 신경의 보호 코팅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신경이 잘못 발화하기 시작하여 뇌에 잘못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결함 있는 배선과 같습니다. 무해한 신호가 열이나 자결감으로 해석됩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면역체계에 의해 유발된 염증이 이 작은 섬유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자결감이 나타나지만 이제 자가면역 활동과 연결됩니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에 따르면 쇼그렌의 소섬유 신경병증은 건조 증상이 인식되기도 몇 년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피부 밑에서 발가락이 뜨겁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 정확한 따뜻함을 묘사합니다. 섬유근육통에서 메커니즘은 다시 다르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 파괴 대신 신체의 통증 처리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뇌는 가벼운 신호를 열이나 따끔거림처럼 느껴지도록 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결감이 발가락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목, 종아리, 심지어 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과민해지면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의사들은 야간 자결감이 신경 스트레스의 가장 명확한 초기 경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 감소와 체온 변화로 인해 자극된 신경이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자결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신경이 염증을 일으켰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며 조기에 지원하면 여전히 회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균형을 맞추십시오. 가벼운 변동조차 신경을 염증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가벼운 움직임, 발목 회전, 가벼운 걷기, 또는 따뜻한 압박을 이용한 마사지로 산소 흐름을 개선하십시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ANA 검사, 소섬유 피부 생검 또는 신경전도 검사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를 통해 자결감이 면역 관련 신경염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여성은 매일 밤 발가락이 마치 온열 패드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그것이 혈액순환 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경과 의사는 진단받지 않은 쇼그렌과 연결된 초기 소섬유 신경병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경 경고는 제때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증상은 이염을 감지하는 능력을 조용히 지워버려 무언가가 너무 뜨거운지, 너무 차가운지, 혹은 너무 늦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결감이 사라진 후 또 다른 위험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목욕 수도꼭지를 틀고 발을 담글 때 물이 뜨거운지 따뜻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은 쌀쌀한 아침에 밖에 나섰을 때 발가락은 괜찮다고 느끼다가 나중에 거의 추위로 인해 감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온도 감수성 상실은 초기 신경 손상의 가장 기만적이고 위험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열과 냉기를 감지하는 책임이 있는 신경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이는 온도와 통증을 감지하는 소섬유 신경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뇌에 보내는 메시지인 너무 뜨거워, 너무 차가워, 발을 빼가 왜곡되거나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이 많은 신경병증 환자들이 의도치 않게 뜨거운 표면이나 온열 패드에 발을 대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면역주도 염증이 이 동일한 소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왔다가 사라집니다. 한 주는 발이 정상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주는 열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온도 혼란이라고 불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감수성은 면역체계가 감각신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초기 단서입니다. 섬유근육통에서 상황은 다시 바뀝니다. 신경은 여전히 온도를 감지하지만 뇌가 이를 잘못 해석합니다. 따뜻한 샤워가 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별표별 이질통, 서멜 엘로딘이어 별표이라고 불리며 중추신경계가 가벼운 감각을 불편함이나 통증으로 과장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위험할까요? 온도 인식이 여러분 신체의 안전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보가 오작동하면 발이 취약해집니다. 화상, 동상, 궤양 또는 감염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내셔널 인스터투츠 오브 헬스의 연구는 감각 감소가 종종 가시적인 신경 손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소섬유 신경병증에서 가장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발에 이미 감각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발을 보호하기 시작하십시오. 목욕물은 항상 발이 아닌 손이나 온도계로 테스트하십시오. 발가락에 직접 온열 패드나 전기 담요 사용을 피하십시오. 경고 없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거나 추운 날씨 모두 부드러운 면 양말을 착용하여 피부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매일 발의 색 변화, 물집 또는 건조함을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걷기는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산소 공급을 지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반응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그렌이나 섬유근육통이 있다면 이러한 감각 변화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별표 정량적 감각 검사 QST 별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는 신경이 열과 냉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감각 감소를 조기에 감지하면 장기적인 신경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년 남성은 뜨거운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 발에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경이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을 잃으면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수단 중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상은 문제를 완전히 뒤집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잃는 대신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가장 가벼운 접촉조차 아프게 느껴집니다. 열이나 냉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잃은 후 훨씬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이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침대의 부드러운 시트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양말의 솔기가 사포처럼 느껴집니다. 발가락을 스치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조차 쑤시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별표 이질통, 엘로딘이어, 별표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정상적인 접촉이 뇌에 의해 통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는 감각신경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이는 손상된 신경이 잘못 발화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뇌에 무엇이 무해하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는 보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직물과 같은 무해한 신호조차 위협으로 코딩됩니다. 섬유근육통에서 이질통은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경 자체는 손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뇌의 통증 처리 시스템이 과도하게 경계하게 됩니다. 가벼운 감각조차 압도적으로 느껴지도록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꽉 끼는 옷, 신발, 심지어 침대 시트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통증 역치가 재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 이 민감도는 건조함과 염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작은 신경섬유가 면역 활동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신경병증과 유사하게 과장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어떤 날은 발이 괜찮다가 다음 날은 담요조차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신경병증을 앓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질통을 경험합니다. 몸이 가만히 있고 신경계가 배경신호를 더 인식하게 되는 밤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년층이 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안하고 불편한 발을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서적 피해도 현실입니다. 지쳐 누워있지만 담요조차 고통의 무게처럼 느껴져 쉴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로 생각하며 조용히 견뎌냅니다. 하지만 노화는 접촉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신경기능 장애가 유발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면이나 대나무로 만든 부드럽고 솔기가 없는 양말을 선택하십시오. 열을 가두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꽉 끼는 신발과 합성 섬유를 피하십시오. 발을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건조한 피부는 표면 자극을 악화시킵니다. 부드러운 둔감화 요법을 시도하십시오. 가벼운 브러싱이나 마사지는 신경이 정상적인 접촉을 다시 견디도록 재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린 호흡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이완 기법은 뇌의 과민한 통증 중심을 진정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이나 쇼그렌이 있다면 의사에게 이질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많은 의사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도 내 피부나 발가락을 아프게 해요 라고 말하고 소섬유 검사나 저용량 가바펜틴, 알파리포산 또는 신경안정 보충제와 같은 신경병성 통증 치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한 노년 여성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신경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발이 아팠어요. 이것이 바로 이질통입니다. 나약함도 상상도 아닌 경보 시스템이 고장 난 신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방치하면 그 신경들이 훨씬 더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부에서 수많은 작은 바늘이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과민증 다음에는 묘사하기 더 어렵고 무시하기 더 쉬운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옵니다. 발가락에 느껴지는 이상한 찌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작은 바늘 같은 따끔거림입니다.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심지어 걸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통증이라기보다는 피부 밑에서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핀이 희미하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액순환 불량, 너무 꽉 끼는 신발, 또는 단순히 신경이 꼬집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럽고 반복적인 찌르는 듯한 느낌은 신경이 통제 없이 발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이는 신경의 바깥 코팅인 미엘린 수초가 침식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혼란스러운 전기 활동입니다. 신경은 무작위로 발화하기 시작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뇌에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의료 연구자들은 이를 별표 이상감각, 페리스시저, 별표이라고 부르며 초기 감각 신경 손상의 특징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 이 동일한 핀찌름, 감각은 피부 바로 밑에 작은 신경말단을 공격하는 염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쇼그렌은 소섬유 신경에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은 건조함이나 피로로 인해 의사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기도 훨씬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섬유가 자극을 받으면서 발과 종아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에서 문제는 신경 말단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감각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배경 신경 소음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감각이 날카롭거나 전기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정전기가 여러분 자신의 피부에서는 끊임없는 전기적 수다처럼 느껴집니다. 스펜스타일 판트사이즈, 스몰러, 저널 오브 노랄러지의 의사들은 이 증상이 몇 달 동안 왔다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돌아오는 따끔거림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경 경로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신체의 초기 경보입니다. 스펜 2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를 자주 움직이십시오. 가벼운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혈액과 산소 흐름이 개선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가락을 스트레칭하여 신경 압박을 줄이십시오. 신경 복구에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계란, 시금치, 아보카도 등을 섭취하십시오. 혈액순환을 늦추고 신경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것을 피하십시오. 섬유 근육통이나 쇼그렌을 앓고 있다면 신경전도 검사 또는 피부 생검 검사를 통해 소섬유 신경병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자가면역 및 만성 통증 환자들이 이 따끔거림이 자신의 첫 번째 신체적 단서였음을 발견합니다. 한 은퇴한 교사는 이를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발가락에 부드러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시작되었어요. 비가 바늘로 변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 작은 찌름은 신체의 고통의 속삭임이며 회복이 여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상은 통증이나 따끔거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의사가 검사할 때만 감지할 수 있지만 매일 여러분의 균형과 안정성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음 변화가 시작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신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졌으며 의사가 확인해야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굽새를 엄지발가락에 놓았을 때 더 이상 그 웅웅거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큰 감각신경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동감각 상실이라고 불리며 신경섬유가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초기에 측정 가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말초 신경병증에서 이 증상은 진동, 압력, 위치를 담당하는 큰 미엘린 섬유가 퇴화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이 신경들은 발이 땅에 얼마나 단단히 닿고 있는지 뇌에 알려주는 신경과 동일합니다. 이 신경들이 고장나면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균형과 협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난간을 더 자주 잡거나 어둠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 이 손실은 건조함이나 통증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큰 섬유 주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기계적 신호가 척수로 이동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쇼그렌 관련 신경병증 환자들은 가시적인 무감각이나 자결감을 경험하기 훨씬 전에 진동 감수성을 자주 잃습니다. 섬유근육통에서 이 증상은 종종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신경 사망 대신 뇌의 진동 해석이 둔화됩니다. 발이 표면, 바닥, 신발, 심지어 부드러운 카페트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발이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신체 감각과 뇌의 인식 지도 사이의 잘못된 소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진동 감각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발밑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특히 계단이나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가벼운 신경병증을 앓는 많은 노년층이 예고 없이 갑자기 넘어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설픔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건강검진 시 의사에게 진동검사를 요청하십시오.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숨겨진 신경 손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매일 걸으십시오. 움직임은 신경 복구를 자극하고 균형 반사신경을 재훈련합니다. 발에 더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부드러운 슬리퍼가 아닌 단단한 밑창과 뒤꿈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가벼운 저항 운동을 통해 다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기반이 강할수록 신체가 감각 손실을 더 잘 보상합니다. 쇼그렌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신경전도 검사 또는 EMG를 요청하십시오. 이미 구강 건조, 피로, 관절 경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검사는 표준 검사에서 놓치는 더 깊은 신경학적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여성은 이를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갈 때 그 위에 서 있었는데 더 이상 진동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 순간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신체가 나는 내 발밑의 세상과의 접촉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방치하면 내가 발이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발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